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0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정맥 증상 치료를 위해 유명 한의원을 방문했다가 녹용 섭취와 맥반석 찜질을 권유받고 시킨 대로 했는데 치료는커녕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를 방문하신 해당 주인공은 63세 남성입니다.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청주에서 대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한의원에서 주로 소음인 진단을 많이 받았고 간혹 소양인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증상은 부정맥 증상이라고 합니다. 상담 중에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라고 하니 본인의 부정맥 증상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후에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현재는 부정맥이 없더군요. 증상이 있으면 이 소해열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확인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북계가 공개한 부정맥 치료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언급된 혈자리를 자극하고 스스로 침을 놓아서 지금 현재는 부정맥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고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한 번씩 여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정맥 증상은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부정맥을 치료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치료법을 적용하다가 생긴 부작용으로 현재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부정맥이 생긴 후에 치료를 위해 인터넷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는 녹용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몸속 찌꺼기도 함께 배출해야 한다면서 맥반석 찜질로 땀을 계속 빼야 한다고 권유했다고 하더고요. 그래서 녹용을 받아 복용하면서 한 달에 7회 정도씩 맥반석 찜질로 땀을 뺐는데 나중에는 끈적끈적한 진액이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몸은 계속 안 좋아졌지만 이것도 치료 과정이라니 생각해서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계속 실천했던 것이죠.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찜질과 녹용 부작용이 심각해져 배추에 제초제를 뿌린 것처럼 몸이 심하게 타들어가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공황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거의 숨만 붙어있는 마른 송장 같은 건강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부정맥 증상 근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음액, 즉 혈진액정의 정과 이 간열이 바싹 마르게 된 것 때문입니다. 간열이 심하게 마르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낼 수가 없어 이 심장이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간열 부족이 심해지면 화열이 발생해 이것이 심장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더욱 악화가 되면 부정맥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건강 상태에서 매우 강한 양적 기운과 더운 성질을 지닌 녹용을 섭취하면 어찌 될까요? 안 그래도 음액과 혈액이 바싹 마른 분의 몸과 간은 더욱 열을 받게 되겠지요. 그 열이 상승하면서 심장을 크게 자극할 테고요. 또한 녹용은 이분의 체질에도 맞지 않으니 당연히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약한 간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녹용 부작용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음액이 부족한 사람에게 찜질방에서 땀까지 계속 빼라고 한 것은 너무 충격적인 처방입니다. 몸속 찌꺼기 배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음액, 혈진액정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스트레스로 음액이 더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음액에 해당하는 땀을 지속해서 뽑아냈으니 몸의 음양균형이 바닥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찌꺼기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 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녹용과 찜질 중에 하나만 해도 부작용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 두 가지 최악의 처방을 함께 실행했으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죽지 않고 버텨내신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녹용 섭취나 독소 제거를 위해 찜질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처방이 도움되는 체질도 있긴 합니다. 녹용은 태음인과 소양인에게 좋고 찜질로 땀을 빼는 것은 태음인과 소양인에게 이롭습니다. 그런데 찜질과 녹용 모두 이로운 체질은 태음인뿐입니다. 태음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처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옛날 아토피 환자분은 찜질을 하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찜질을 하고 난 뒤에 이 아토피가 몸 전체로 번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음인은 알려진 바로는 5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에서 25% 정도로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5%, 소양인은 10% 전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녹용과 찜질이 이로운 체질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팔체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금체질, 이 태양에는 녹용과 땀 빼기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은 간이 가장 허약한 데다가 양적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널리 알려진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생겨 연구소를 찾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하게 건강이 무너진 분들을 볼 때는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현재 한국인들에게 대부분 맞지도 않는 녹용, 공진단, 경옥고, 홍삼 등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동양학 전문가들이 음양과 체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진단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작용도 거의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명현현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 음양과 체질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자를 치료하지는 못해도 죽음의 고통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환자는 마루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녹용 섭취와 찜질로 부정맥 증상을 치료하려다가 부작용으로 건강만 크게 상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녹용과 공진단 등을 체질 상관없이 무조건 좋다고 구매를 강권하는 분들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된 지식을 적용하다가 제보다 제밥에만 눈이 먼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